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공부했던 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까지 공부했었죠. 또 새로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더 복습을 하고, 복습이라는 게 제가 복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계속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죠. 뭐 수직이라는 거와 패러렐하다는 게 뭔지 벡터의 그런 성질들만 알면 금방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디스커션 과제를 계속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브의 좀 핵심 성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분기하학에서 곡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그 곡선이 얼마나 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휘어 있다, 얼마나 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 없이, 뭐 누가 봤을 때는 많이 휘었는데 누가 봤을 때는 적게 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일단 로컬 세어리입니다. 로컬 세어리라는 거는 수학에서 로컬하다라는 얘기는 한 점 근처에서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성, 한 점 근처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판별할 수 있죠. 미분 가능성, 한 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얼마나 휘어 있느냐, 그 휘어진 정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곡률이라고 부를 겁니다. 커버처라고 부를 건데, 그거 역시 각 포인트마다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로컬 프로퍼티입니다. 근데 어떤 커브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일반적인 임의의 뭐 레귤러 커브, 임의의 parameterized smooth curve가 아니고 우리는 parameterized by arc length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우리 모르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혹은 어떤 책의 앞부분에 있는 거는 쉽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크랭스로 패러메트라이즈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패러메트라이즈 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크랭스로 패러메트라이즈 되어 있다는 게 뭐죠? 속도가 항상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크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앞부분 영상으로 가서 복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터벌 i에서부터 r3로 간다고 하죠. 그리고 얘가 parameterized by arc length. 우리 arc length를 우리 지난 시간에 S라고 했으니까 S라고 합시다. 요 S가 뭐였죠? arc length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t0부터 t까지. t0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 픽스한 그 넘버면 되는 거예요. 인터벌의 시작점이어도 뭐 내추럴 하겠죠. 그래서 알파 프라임을 크기를 적분하면 요게 아크 렌스입니다. 요 s가 바로 요 s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었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체크했던 게 알파 프라임 t 요게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죠. 항상 1이다. 왜? 이 s가 우리 변수 t였으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가 s니까 s가 t고 t가 s니까 1이 되죠. 요 우변,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를 사용하면 요 절대값만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 둔거가 성립한다.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observ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더 나아가 봅시다. 미분 기하학이니까 한 번 더 미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죠. 내가 지금 변수를 s라고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바로 s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arc length로 parameterized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s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뭘 measure하냐면 말을 많이 썼는데 말로 쓰면 복잡해요. 이 두 번 미분한 것이 뭘 재는 거냐 하면은 각도의 변화를 재는 거예요. 각도의 변화율을 체크하는 거예요. 요 두 번 미분한 것의 크기가. 그거 왜 그런지는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각도냐 하면은 S에서의 텐전트 벡터와 그 근처에 네이버링 텐전트라는 건 그 근처에 이 텐전트 벡터들이 또 있겠죠. 그 근처에 요 텐전트 벡터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재는 것이 바로 요 알파 더블 프라임의 크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상상해 보죠. 한 번 미분한 것은 이 텐전트 벡터를 각 위치가 얼마나 변화하는 건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것의 크기는 요 텐전트 벡터들의 변화율인 거죠. 텐전트 벡터들의 변화율인데 왜 그것이 앵글이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죠. 제가 커브를 3개를 그렸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각 커브마다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제가 찍은 요 점들에서 어느 게 여러분들이 가장 휘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파라미터는 다 아크 랭스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1인 걸로 쭉 일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선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각 포인트에서 커브만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대답하면 됩니다.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휘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 각도가. 한번 보죠. 요 점에서 요 텐전트 벡터, 여기 알파 프라임입니다. 요 근처에서 텐전트 벡터는 천천히 변화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게 알파 프라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프라임이었습니다. 참고로 요 크기는 모두
1입니다. 왜? 지금 제가 그린 거는 모두 parameterized by arc length니까 항상 요 프로퍼티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재밌는 observation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닷을 썼죠. 이너 프로덕트를 닷을 썼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앵글 기호를 가지고 썼어요. 뭐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내적입니다. 내적. 내적하면 1이죠. 왜냐하면 이 크기가 1이니까 그거 똑같은 걸로 내적해줘도 역시 1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프라임은 당연히 S에 대한 미분이겠죠. 그럼 2배의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S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을 S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은 수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눈치챈 게 있습니까?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다 수직인데 알파 프라임은 모두 크기가 1인데 알파 더블 프라임은 크기를 왜 제가 다르게 그렸을까요? 왜 다르게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차이가 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천천히 변화하니까 얘들의 변화율이 적단 말이에요. 변화율이 적으니까 얘의 크기가 적은 거죠. 얘는 그거보단 조금 더 크니까 좀 더 길게 그렸습니다.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알파 프라임이, 그래서 더 많이 변화를 줬죠. 그리고 모두 다 이거 수직이니까 수직이라고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그림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알파 더블 프라임이 어떻게 생겨야 한다, parameterized by arc length로 주어진 커브에 알파 더블 프라임을 그려라. 그러면 각 포인트마다 어떻게 그려야 한다는 것을 간략히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한 사람은 커브 대신에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아주 반지름이 큰 원이겠죠. 이거는 그보다 좀 반지름이 적은 거, 이거는 이거보다 더 적은, 반지름이 적은 원, 이 포인트에서 그런 원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작은 원이 여러분들이 많이 휘어있다고 할 겁니까? 큰 원에 각 포인트가 많이 휘어있다고 할 겁니까? 당연히 작은 원이 더 휘어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빨리빨리 변화하니까. 큰 원은 점점 키우면, 얘가 점점 반지름을 더 키우면 거의 플랫해지겠죠.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건 우리가 휘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과 커버처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요 알파 더블 프라임이 바로 그 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냥 이거는 잡담입니다. 잡담. 알파를 우리가 코사인 S 사인 S 제로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R3에 놓여 있는데 XY 플레인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프라임은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 프라임의 크기는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더블 프라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알파 더블 프라임은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s 0. 그래서 알파 더블 프라임의 크기는 역시 1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반지름을 좀 바꿔볼게요. 반지름을 좀 바꿔보면 여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R, 여기를 R이라고 해보죠. 그럼 반지름이 R인 원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여기에 R, 여기에 R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알파 프라임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이 빨간색의 버전으로 쓰면은 반지름이 R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parameterized by arc length라면 속도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 얘기는 얘는 속도가 1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속도가 1이 되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줘야 얘가 여기가 1이 될까요?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쓴 거는 arc length로 parameterized 된 커브가 아니라는 거죠. 저 빨간색은.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직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알파 s는 r cosine s r sin s. 자 이거를 arc length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작업을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크기를 씌우면서 요게 R이 아니고 1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R은 임의의 컨스턴트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게 하려면 여기 미분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미분하면서 요 속에 R분의 1이 있으면 요걸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간단한 테크닉인데 요거를 익혀두면 알파 프라임은 뭡니까? 알파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R분의 S. 이거는 코사인 R분의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파 프라임은 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만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두 번 미분한 거니까 두 번 미분한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알파 더블 프라임은 미분하면 이제 R분의 1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죠. 여기서도 R분의 1이 튀어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의 크기를 보죠. 크기를 보면 뭡니까? R분의 1이네요.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1일 때는 R이었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example입니다.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0으로 간다. 다른 말로 거의 안 휘어 있다. 그러면 그 말은 그거를 곡률이라고 부르자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일단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이 작은 원이면, R이 굉장히 작으면, 굉장히 스몰 넘버면 이 값이 엄청 커지는 거고, 이 값을 우리가 커버처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커버처를 정의해 봅시다. 제가 펜을 바꿨는데 진하게 나오긴 하는데 대신에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임팩트가 강하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커버처를 정의할 준비가 됐어요. 인터벌에서 R3로 가는 parameterized by arc length. 자, 그러면 커버처라고 해서 커버처를 우리가 C로 시작하는데 C로 쓰지는 않고 우리 K로 쓰겠습니다. 많은 책에서 K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노테이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곡선의 커버처라고 부르겠습니다. curvature of alpha at S.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의 커버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정의한 방식에 의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아크랭스로 패러메트라이즈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해서 그것의 크기를 재야 커버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의에 의하면 두 번째 요렇게 주어지는데, 얘가 만약에 계속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identically zero다 그러면 알파는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 계속 얘기해 봅시다. 우리 커버처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커버처가 0인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지금 낸 거예요. 0이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뭘 앞에서 우리 공부했냐면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은 서로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어가지고 ns, 노멀 벡터라고 해서 ns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무슨 소리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인터벌이 하나 있고 여기 우리 아크랭스가 살고 있는 이 전체를 제가 0부터 L까지라고 해볼까요? 이 L은 캐피털 L, 이거는 이 아크의 전체 랭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알파가 있으면 이 길이가 지금 정확하게 이 커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parameterized by arc length라고 했으니까 S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곡선을 내가 너무 복잡하게 그렸으니까 좀 더 쉽게 그립시다. 여러분들 눈에 더 잘 띄게. 네, 이게 우리 알파입니다. 자, 여기 한 포인트에서 우리 알파 프라임 S가 있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 알파 프라임이 되겠죠. 알파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tangent 디렉션이죠. 그 다음에 요게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 n이라는 거는 여기 알파 프라임 tangent 벡터의 수직인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요 알파 더블 프라임 디렉션으로
n을 내가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요 디렉션으로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가 뭐죠?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크기가 요만큼이 아마 요거가 될 테니까 요거를 내가 ns라고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나란한 벡터가 되겠죠. 이 디렉션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n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블 프라임 s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요 벡터는 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의 크기, 그 다음에 요 디렉션. 요 벡터는 요 스칼라 곱하기 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 앞에 게 뭡니까? 바로 커버처죠. 앞에 거는 펑션, s에 대한 펑션, 뒤에 거는 벡터. 리얼 밸리드 펑션, 벡터 밸리드 펑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 커버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요 n이라고 쓴 거는 요거를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요 빨간색 요 벡터, 요 n을 노멀 벡터. 그래서 우리 스몰 n이라고 쓴 거예요. 요 n 노멀 벡터입니다. 앞으로 노멀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네, 계속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oscillating plane 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냐 하면 요 벡터와 요 벡터로 두 벡터가 있으면 평면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 평면을 우리가 oscillating plane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접촉면, 접촉평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커브에 가장 접촉하는 가장 가까운 평면이라고 해서 oscillating plane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포인트 S에서 알파 오브 S가 싱귤러 포인트다. 오더 1의 싱귤러 포인트다라는 거는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경우, 혹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커버처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싱귤러 포인트 오브 오더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더 0도 있겠죠. 얘는 뭐냐 하면은 한 번 미분한 것이 0인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테일러 시리즈 기억나죠? 테일러 시리즈에서 요 미분해서 approximate 할 때 요 몇 번, 요 오더가 뭐냐, 요거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를 오더 0라고 하고 두 번 미분한 걸 오더 1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전트 벡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더 0가 되고 이게 오더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죠? 텐전트 벡터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레귤러 커브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싱귤러 포인트 오브 오더 0라는 말은 고 S에서 레귤러 커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싱귤러 포인트 오브 오더 1이라는 거는 거기서 커브처가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커브를, 요거 나중에 좀 뒤에 가면 다시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커브를 결국은 우리가 approximate 할 수 있는데, 뭘로 approximate 할 수 있냐면 역시
각 좌표가 다 코디네이트니까, 코디네이트가 좌표죠. 각 좌표가 각각 펑션이니까, 리얼 밸리드 펑션이니까, 리얼 밸리드 펑션이 뭐죠? 그 펑션이 아주 좋으면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해서 다항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중에 쳐다보기 위해서 이런 뭐 오더 1, 오더 0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 이 스몰 t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캐피털 T를 많이 쓸 겁니다. 여기 이제 S에 대한 펑션인데 유닛 텐전 벡터 필드를 나타낼 때 우리 그 독과너무 책에서는 스몰 t를 아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캐피털 T를 사용할게요. 이게 아마 눈에 더 확 띄어서 더 편하더라고요. 예. 이제 아크랭스로 파라메트라이즈 했으니까 이게 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인 유닛 텐전 벡터 필드. 유닛 텐전 벡터 필드.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쓸 때가 더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더라도 그러면 유닛 텐전 벡터를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별 무리 없죠.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유닛 텐전 벡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 많은 얘기를 위해서 서로 많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디파인 하고 시작하죠. 이것도 제가 노테이션을 좀 바꿀게요. 이거 아까 내가 스몰 n이라고 썼네. 이것도 이렇게 대문자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스몰 n은 우리가 나중에 다르게 또 쓰는 노테이션이 또 있습니다. 가우스 맵이라고 해서 그건 아마 2학기 때 다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를 위해서 아껴두고 캐피털 N을 사용하죠. 요 B of S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테인전트 벡터고 요거는 노멀 벡터예요. 테인전트 벡터하고 노멀 벡터의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둘 다의 수직인 거. 그래서 얘는 우리 바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의 수직이라고 해서 바이노멀. 그래서 B를 쓴 거예요. 요 벡터는 T하고 N이 만드는 플레인을 아까 우리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T하고 N이 만드는 플레인이 oscillating plane이라고 했으니까 저거 두 개의 수직입니다. normal to the oscillating plane. 네.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체계가 잡히기 전이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뭔가 잔뜩 정의했기 때문에 커브를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커브를 하나 그리면 쉽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색깔이 많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요게 알파 프라임 S, 요게 우리가 T of S라고 제가 쓴다고 그랬죠. 앞으로 텐전트 벡터입니다. 여기 알파, 요 점이 바로 알파 of S가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수직인 거 요게
알파 더블 프라임인데, 알파 더블 프라임의 디렉션을 우리가 앞에서 유닛 벡터를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n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n, s. t하고 n의 모두 수직인 걸 내가 b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로 수직인 거. 얘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도 수직입니다. 요게 b of s. 이렇게 되는 거죠. tangent 벡터, normal 벡터, binormal 벡터. 요 세 개가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t,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지. t, n, b 해서, 예를 들어서 왼손 좌표계를, 왼손이, 뭐라고 하지? 왼손 법칙이라고 할까요? t, n, t, 잠깐만. t, n, b면 위쪽이 아니고, 잠깐만. t, n, b죠. 그러니까, t, n, b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쵸? 네, 제가 지금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그러면 살짝 바꿔주면 되죠. 지금 제가 왜 잘못 그렸다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했겠죠? 요게 제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요게 t of s, 알파 프라임 s. 있고 이 두 개의 수직인 거.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볼까요? 이게 지금 TMB로 따지면 얘들이 서로 수직이면서 오소노멀 프레임이 돼야 되는 거죠. TNB, 이번엔 제대로 그렸죠. TNB. 이게 싫으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도 됩니다. T를 먼저 T에서 N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머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시험 치다가 이거를 막 손가락이 헷갈려가지고 책상에서 떨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왼손밖에 쓸 줄 몰랐던 거죠. 오른손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더 편해요. 오른손으로 힘든 거는 왼손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T, N, B는 얘가 오소노멀 프레임이 된다. 이걸 제가 약자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겠네. 일단 시작이니까 다 쓸게요. 오소 노멀 프레임. 오소 노멀 프레임. 오소라는 말은 서로 수직이라는 뜻이고, 노멀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이라는, 얘들 다 크기가 1이죠. 그래서 오소 노멀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인 서로 직교하는 프레임은 좌표계라는 뜻입니다. 각 포인트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각 포인트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빙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무빙 프레임. 움직이는 좌표계.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용한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 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t, 잘 모르니까 다 해봅시다. ns, 이 전체의 미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니츠 룰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에도 냈었죠, 제가. 라이프니츠 룰을 사용하면 t 프라임 s 곱하기 n 더하기 ts의 n 프라임 s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뭐죠? 전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쉽네요. 이게 뭐죠? 이게 알파 더블 프라임이죠. 근데 알파 더블 프라임하고 n하고는
지금 같은 방향이죠. 우리가 n 자체를 얘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로부터 요만큼이 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가 됐죠? B의 프라임은 T 크로스 N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얘기로부터 B 프라임 S는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B를 미분한 이런 벡터가 얘하고 얘의 수직이란 얘기죠.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의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그래서 얘는 T의 수직이에요. 그리고 B 프라임 S는 N 프라임 S에도 수직이에요. 또 B 프라임 S는 B하고도 수직이에요. 요건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요거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고 요 등호에서부터 나온 거고 요거는 바로 위에서부터 나온 거고 요거는 왜냐하면 B하고 내적을 하면 1이니까 양변을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배 B S B 프라임 S 이것도 라이프니츠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니츠 룰이죠. 0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수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B 프라임은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수직이에요. 충격과 공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계산을 왜 한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요 계산으로부터 B 프라임 S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 N, B는 서로 수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 성분이 없고 B 성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개 다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B 프라임은 N 성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N 성분만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기 앞에 어떤 펑션이 곱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 펑션을 제가 tau of S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observation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낸 거죠. 요거는 펑션이고 요게 디렉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상당수가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우리는 그냥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 미분한 것이 0이 아니다 라는 가정을 했죠. 왜 이 가정이 필요하냐면 이 n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한 게 0이면 이 n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같은 디렉션이 이 n이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죠? 요 타우를 우리가 앞으로 tors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torsion of the curve.
at s.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많이 정의했는데, 뭘 정의했냐면, 첫 번째, 커버처를 정의했고, 두 번째, 토션을 정의했습니다. 토션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B의 변화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B의 변화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커버처는, 요 얘기가 커버처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커버처가 0이 아니면 토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oscillating plane이라는 것도 얘기했고, TMB 이 프레임도 정의를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하면서 커브의 성질을 계속 우리가 이끌어낼 거예요. 로컬 세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각 포인트에 미분을 하니까 로컬 세어리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 복습을 잘 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